안녕하세요. 해피트리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창업을 하시는 예비 창업자분들께 큰 틀의 정보가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식업 창업은 크게 두 가지에 따라 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 접객업과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인데요. 식품 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 등으로 구분되며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음식을 파는 사업체입니다.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의 차이는 주류 판매 여부에 따라 정하는데 맥주, 소주, 와인 등 술을 팔고자 하면 일반 음식점입니다. 이 허가증은 건축물 대장상 2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곳에서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말 그대로 반찬가게, 샌드위치 등 즉석에서 가공하거나 만들어 바로 내어주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매장 안에서 섭취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차이가 있죠. 생산, 배달, 포장만 가능합니다. 테이블을 설치해 식사할 자리를 만든다면 불법이므로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영업신고 전 휴게음식점은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에서, 일반 음식점은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은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영업신고를 할 때 건강진단서, 위생교육 수료증과 함께 매장 임대차 계약서와 매장 도면이 필요합니다. 시설에 따라 추가적인 수질검사 성적서와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영업신고증과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사업자 등록까지 완료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판매 아이템을 선정했고 고객층을 선별할 때는 많이 팔고 싶어서 광범위한 연령층이나 타겟을 설정하면 오히려 매출이 줄어듭니다. 성별에 따라, 5살 차이에 따라, 직업에 따라, 생활 패턴에 따라 등 세분화해서 타겟층을 콕 집어내야 성공률이 올라가죠. 메뉴도 모든 선택지를 주고 싶어서 광범위하게 만들면 조잡해지며 자칫 전문성이 없어 보일 수 있고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시장을 좁히며 고객층을 세분화하고 목표 시장을 설정하고 포지션을 정해야 됩니다. 성별, 소득 수준, 연령, 지역, 소비 성향, 가치관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택한 제품의 이미지나 특징을 맞는 목표 시장에 설정하고 고객에게 타사 혹은 동종업계의 차별성을 각인시키는 마케팅을 포지셔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장사는 옛날 장사와 다르게 완벽한 마케팅과 컨셉이 있어도 폐업하는 곳이 우후죽순 생겨납니다. 실제로 5년 내에 폐업하는 외식업은 80%를 넘어섰다고 하죠. 그래서 창업자는 맛있는 음식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멀티플레이어로서 평균 이상의 가게 운영 능력과 마케팅, 컨셉,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 스토리, QSC 등 단단히 무장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저비용으로 콘셉트를 맞춰나가는 것이 초기 창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콘셉트의 한 문장을 정하고 이것에 맞게 인테리어를 저비용으로 의뢰해야 하죠. 무분별하게 예쁜 것을 모아놓으면 비용만 높아지고 중구난방으로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이제 아이템 선정과 세분화가 끝났으면 네이밍을 정해야 되는데요. 매출로 직결되는 네이밍의 노하우는 각 상품마다 수식어를 집어넣는 겁니다. 메일앱의 경우 달콤하고 폭폭한 에그 샌드위치와 같이 먹음스럽고 공감대가 높은 단어들로 메뉴를 꾸며 손님께 제공합니다. 먹기 전에 사장의 의도를 각인시켜 접근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이처럼 직관적인 문장으로 사용해도 좋고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다우니처럼 단어 끝 그대로 보송보송한 느낌을 연상시키도록 네이밍을 하거나 고유가치를 나타내는 상징성을 부각하는 네이밍도 좋습니다. 디테일한 고객 감동에서 재방문율과 매장의 호감도가 상승합니다. 음식은 맛뿐만이 아니라 오감을 만족시켜야 전체적인 점수가 내려집니다. 예를 들면 생각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제는 식상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 전체적으로 매출이 저조하다는 것을 생각의 전환으로 이용해 파전이나 그날의 당기는 메뉴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든지 무더운 30도씨가 넘어가는 여름날 시원한 빙수를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여준다거나 계절마다 혹은 테마마다 다른 메뉴를 선보여서 계속 발전하는 매장임을 보여준다면 열정적인 사장으로 지나치는 사람들에게라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죠.
더불어 요즘 바뀐 성향의 소비자들은 음식을 남기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보다 사진을 못 남긴 것을 더 아까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비하는 대상에 대한 쓰임새나 1차적인 목적만 따지지 않고 가치, 사회적인 기여도를 생각하는 소비자가 충분히 많아졌죠. 메뉴뿐만 아니라 매장 운영에 있어 부가적인 것들을 구성할 때도 콘셉트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입각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싸다고만 좋아하는 소비자도 양이 많다고만 좋아하는 소비자가 많은 시대는 이제는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양보다는 질, 자신이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소비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이처럼 모든 입맛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잘 세분화하고 대중적으로 친근한, 복잡하진 않지만 개성 있는 그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찾게 되죠. 이런 것들의 간극을 최소화시키고 전체적인 평점이 상위에 머물러 있는 집이 폐업률 80% 시대에 살아남게 되는 20%의 매장입니다. 창업을 생각 중이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창업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 3곳을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